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규제하기 위해 공공택지 축소,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강화 등의 8.25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며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정부가 기조를 최근 들어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거론되고 최근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도 중단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막바지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1가족 양립 미니 박람회가 열리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가족 양립지원센터가 개최하고요. 직장인의 출산과 육아 문제를 담은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가 인터뷰로 옴니버스 형태로 나오는 가족 시네마 영화가 상영되거나 우수 기업 사례 발표, 토크 콘서트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템테이션스의 마이걸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원주 기업도시 김포 한강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남 재건축발 연기가 참 지속되다가 최근에 급속히 얼어붙는 분위기거든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최근 정부 규제 방침 나오기 전 상황 짚어볼게요. 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막 치솟고요. 과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거래도 폭발했었고,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올해 10월달 시세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한 3,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서초구가 3,300제곱미터로 한 3,2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해 그 가격에 비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른 거고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봤을 때는 한 1년간 한 30% 정도 가격이 오른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정부가 규제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그 강남권 재건축은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너무 급등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그 서울의 평균 분양가 중에서 올 초에 그 서초구가 3,300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그 강남권 주변에 있는 재건축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다 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강남권의 어떤 그 분양가라든지 주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에 너무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러면서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분양가 영향으로 주변 일대에도 영향을 준 건데, 네. 강북 같은 지역,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강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떤 강남권 재건축의 어떤 호황으로 인해서, 예. 강북권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유타운 내 분양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 유타운이나 강북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그다음에 그
시장이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그 가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10년에 어떤 세계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를 맞으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또 사업 진행도 거의 없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그 강남권 재건축에서 촉발한 어떤 그런 시장 호황이 강북권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는 뭐 마포구라든지 그다음에 은평구라든지 그리고 뭐 강동구 지역 같은 그런 어떤 강북뿐만 아니라 강동이나 강서권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까지도 네. 그 가격들이 3,000세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 이상 높은 어떤 가격으로 분양을 하더라도 50대 1, 뭐 100대 1 이렇게 최고 그 경쟁률이 높게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강남 재건축 단지가 결국 서울 지역 전체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까지 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정부가 지난 8월 25일에 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사실 좀 무색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잠깐 짚고 가죠. 예. 우선 그 8.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 대책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정부에서도 밝혔는데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각 개개인이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을 둬서 그 미분양 가구 수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신규 분양을 좀 자제시키겠다라는 어떤 정책 내용이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게 미분양 될 바에는 차라리 안 짓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뭐 수도권에 있는 뭐 평택부터 시작한 여러 지역들이 이제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히려 신규 분양이 없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미분양이 조금씩 털려나가는 지금 분위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좀 시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어떤 신규 분양이나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어떤 곳에서는 이제 어떤 집단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공급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조금씩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연말에 DRS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대출이 DTI보다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출 규제가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이 8.15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쳤다고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간에 이게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책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그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때 네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단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지금처럼 어떤 단기적 투자 수요라든지 투기 수요들이 아파트를 받기가 좀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죠. 또 신규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떤 분양권으로 몰리던 어떤 단기적 투자 수요라든지 투기 수요들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책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보금자리론과 뭐 적격 대출 중단 같은 이런 네네. 방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어떤 이런 과열 양상을 좀 옥죄기 위한 정책이 나섰다고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강남권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고 한 그 시점부터 이제 주말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부터 이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고가가 내려서 나왔다라든지 혹은 신도시의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분양권의 거래가 좀 잘 되던 지역들의 어떤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시장 상황이나 어떤 호가적인 상황에서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치로 나타나기에 또 수치로 보여지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규제가 시작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올 상반기나 지금 8월 이전 8.15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호황을 보였던 어떤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정부의 대책들이 실수요자들 위주의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은
크게 건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전세값 상승이라든지 혹은 이제 월세나 뭐 이런 반전세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서울시장을 좀 떠나서 서울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서울시장을 좀 떠나서 어떤 신도시의 어떤 좀 저렴한 아파트들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투기 수요라든지 당적 투자 수요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앞으로 좀 옥죄기가 나선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물론 뭐 강남 재건축 단지에만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사실 5788번님 문자도 주셨는데 네네. 실수요자들 집값이 굉장히 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금 사도 될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들 많이들 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안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될까 했던 분들은 요즘에 그 대출 관련 풀어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옥죄기로 들어가니까 네.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 좀 슬슬 어려워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금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능력보다 더 넘어선 대출을 받는다면 이거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어쨌든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떤 단기적 수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매해서 입주 전에 팔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정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어떤 그 국내외에서도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올해 지금 하반기에 분양 예정된 지역 중에서 수도권 주변에 있는 괜찮은 지역,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다산이라든지 뭐 동탄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인이라든지 어떤 그 철도가 뚫리거나 혹은 어떤 호재와 함께 그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만한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지금 노리셔도 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 올라가기 전에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기 전에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가셔서 오히려 저금리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물량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하반기의 물량들 중에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물론 인기 지역이긴 하겠지만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좀 노려본다면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만약에 집값이 내년쯤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이러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 2007년 당시 그 집값이 고점이 찍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용인이라든지 혹은 그 수요가 많이 없는 지역으로 그 고점 지역의 아파트를 잡았던 분들이 그 깡통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깡통 주택이라든지 깡통 전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제 조금 그 주변의 어떤 시세나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높다라는 부분들은 피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 주변 시세와 함께 같이 그 주변 시세와 함께 어떤 동등한 여건이라면 그 정도의 아파트 가격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봤을 때도 큰 어떤 급락이나 어떤 급등 없이 쭉 보합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노려보셔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의 그 집값 추이를 좀 봐야 되겠네요. 이거 보고서 이제 너무 널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라면은 막차를 타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어찌됐건 투기 자체, 어떤 전매 거래랄지 이런 식으로 어떤 투기 자체에 어떤 정부의 옥죄기는 분명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중국어 오늘도 재밌게 배워보고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사회.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입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쇄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 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9층까지 2.5톤 화물차 그대로 올라오라 했다. 놀라는 눈치다. 층고 5.6m 사무실 안으로 바로 진입하라 했다. 더 놀라는 눈치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클래식, 녹색 건축물 인증에 내진 설계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명가 에이스건설 시공. 문의 02-6299-5400.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서울시 행정탐방 떠납니다. 정동길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여기에 묻힌 19세기 대한제국의 역사를 활용해서 재생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사 도심재생과 양병현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면요, 그 조선 말기에 광무개혁이라고 하나요? 그 조선의 왕을 황제로 격상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꿨던 것,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참 짧은 역사였는데 이때의 자원을 활용한 역사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한제국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고종과 패망의 역사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대한제국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에서 자주 독립 군대 국가를 전환을 시도한 의미 있는 역사거든요. 대한이라는 국호가 거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 주권 국가라는 개념 역시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 정동은 이런 대한제국 13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대한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갈 길도 찾아보는 교훈도 얻으면서 단순히 역사를 복원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명소화하는 것까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지역이 명소이긴 한데 이제 더 관광 자원화 시킬 수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다시 한 번 더 환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대한제국의 길이 조성된다면서요? 예, 대한제국의 길은 이 정동이 일대 역사문화 명소가 한 20개소가 정도가 있는데요. 예. 러시아공사관, 영국대사관, 정동교회, 황구단 등 이러한 대한제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명소를 그 연결한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루트별로 한 5개의 테마로 구분을 해서요. 단순히 그냥 걷는 길이 아니라 좀 역사의 정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걸으면서 중간중간 대한제국식 복장 체험이나 뭐 교육 캠프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채워넣을 계획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고즈넉한 그런 멋스러움이 있는 길이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좀 개발시킬 것이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역사 탐방로와는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요즘 그 게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박물관에서는 일부 사용되긴 했었는데 이 기술을 좀 접목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길에서 갖다 대면은 예전에 있었지만 현재 안 보이는 역사 자원들, 옛날 운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뭔가 좀 역사 문화유산의 IT 기술을 접목한 거네요. 그죠? 예. 예. 하지만 또 원래 있던 유산들이 또 너무 가려지지 않게끔 조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우선 그 루트의 이제 마지막 그 끊겨있던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에서 황구단을 연결하는 구간을 횡단보도를 10월 12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도 완전한 도보 탐방은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특색 있고 좀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미국의 프리덤 트레이처럼 좀 특색 있는 길 모양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예. 18년 상반기쯤에는 시민들에게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갖출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길 어떻게 조성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양병현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大家好, 중국어 꿈나무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괄목 상대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네. 어제 배웠던 복습해볼까요? 단어죠. 자, 괄목 상대 눈을 씻고 다시 보다 이럴 정도로. 자, 꽈무샹따이. 그렇죠. 꽈무샹따이. 네. 꽈무샹따이. 잘하셨고요. 사실 이 중국인들이 이런 사자성어를 많이 써요. 대화 속에서도 많이 녹아들어가게 쓰는데. 그래요? 이제 만약에 외국인, 우리 한국인이 중국어를 구사하는데 이 꽈무샹따이를 적절하게 구사했다. 그러면 굉장히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중국에 가서, 꽈무샹따이. 네. 썼다. 네, 절친에게 쓰면 좋죠, 더. 윗사람에게 쓰면은. 윗사람에게 쓰면 안 되고. 뭐지, 얘는? 이럴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오늘 어떤 단어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수어지교 어떨까요? 수어지교. 네. 뭐,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물과 물고기처럼 매우 친한 사이를 일컫는 사자성어인데요. 유비가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얻게 된 후에 매우 가까이 지냈다고 하죠? 그때 이제 관우랑 장비가 불평을 토로했는데요. 네. 이때 유비가 나에게 제갈량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한 데서 유래됐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중국어로는 水鱼之交.
쭉 내려갔다 올라오네요. 네. 水위之交水위之交水위之交 그렇죠. 여기서 交 水는 물소자를 뜻하는데 水 그렇죠. 물은 깊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도 깊게 내시는 거죠. 水 水 水 밑에서 퍼 올립니다. 그렇죠. 水 水. 그다음에 위는 물고기 어자인데 물고기는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위. 숨 쉬러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가끔 위. 그다음에 水위. 네. 어조사 지자 뭐뭐의란 뜻을 가지고 있는 知. 그다음에 交는 사길교자 交. 交 그렇죠. 질交 질交는 일성으로 쥐. 질交그렇죠. 즐겁게 잘하셨어요. 사귀다 질交 질交즐겁게 사겨요. 연상해서 하지만 어조사입니다 그냥. 네. 자. 水위之交水위之交 수어지교를 다시 한번 水위之交水위之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水위之交 네. 물과 물고기처럼 친하게 지내라. 네. 水위之交 네. 근데 정경진 아나운서 수영하는 것 같아요. 자유요. 자유. 자, 보이시나요? 제 수영 동작이?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8030번님, 오늘 알려주신 水위之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 수어지교인데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권 투데이, 그리고 YTN 라디오와도 수어지교를 맺으시죠? 여러분,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도 역시 참여 받고 있죠. 샵 0945번 같은 번호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베리 화이트의 노래 잠시 듣고 가시죠.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YTN 김학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잇따라 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면서요? 네, 최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팀업 캠퍼스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예. 이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국유지와 도유지의 사용에 관한 심의를 하지 않고 미룬 겁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지사가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팀업 캠퍼스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도의회는 팀업 캠퍼스의 경우 사업 예산 가운데 도비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이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 수단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역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예정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팀업 캠퍼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도 같이 좀 어떤 사업인지 짚어주시죠. 네, 팀업 캠퍼스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캠핑장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예. 여주시 상고동에 조성될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의 분양과 관리,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심의에 앞서서 이미 팀업 캠퍼스에는 39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3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심의에서 이 같은 게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도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달에 안건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용인시가 경기도 청사를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었는데 정찬민 용인시장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건으로 건의했어요. 네, 지난주 경기도 용인시가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었는데요. 예. 이번 주 다시 정찬민 용인시장이 남경필 도지사에게 전자결제를 통해서 정식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서도 경기도청사가 경찰대 자리로 올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많이 열거됐는데요. 예산 절감이나 교통과 지리적 이점, 지역의 균형 발전, 쾌적한 환경 등이 부각됐습니다. 정 시장은 또 광교 신도시로 이전을 위한 설계가 이미 시작했더라도 예. 경찰대로 옮길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너무 커서 무시하면 안 된다며 남지사가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의 빈집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 내 빈집은 모두 14만 5천여 채에 달합니다. 단독주택이 11,400여 채고 나머지는 미분양이거나 임대가 되지 않은 아파트, 연립주택, 4세대 주택 등인데요. 이런 빈집에서도 빈집에서는 화재와 범죄 발생은 물론 붕괴 등의 위험도 큽니다. 노숙자들이 무단으로 점거하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 기동대를 활용해서 월 1회 빈집에 대한 수색을 하는데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자체들이 빈집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소공원이나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성남시나 부천시, 수원시 등에서 이 같은 빈집 활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빈집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Kissing a Fool 준비했고요. 속보가 하나 들어서 잠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시 25분쯤에 경북 칠곡군 석저읍 TK 케미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굉음이 두세 차례 울렸고요. 인근 상가 건물 등이 정전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부서진 잔해가 인근 지역까지 날아왔다고 하는군요. 현재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주파수 고정하시면 이어지는 뉴스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can never change.